어떤 쓰레기 주시셨죠? 횡령입니다. 회사 돈 3,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국소기업의 상시 임금 체납입니다. 새로 오신 직원분이 첫 달 월급을 못 받으셔서 혼자 끙끙 앓다가 퇴사하셨습니다. 직원들 불반수만 해가지고 지금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그놈이 쓴 각서를 가져왔어요. 오호.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근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퇴근 시간에 기한 승무에 대한 얘기 공유하고 상대방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2번.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적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3번.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4번.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번. 1개월마다 본 문서를 증인에게 공유하고 재서명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음을 생각하여 진지하게 해야겠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없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은 행동의 지속성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니 유의 주기로 오늘의 마음을 확인하고 공유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 대표직을 사임하고 그간 받은 월급을 반납하고 법인 자산의 모든 것을 회사 동료들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와우. 이런 류의 각서를 써왔습니다. 아니 딱 봐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대로 지켰어요? 당연히 안 지켰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내용을 딱 듣고 이거 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근데 굳이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재서명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만 역시나 이런 방법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시바님이 왜 안 지키냐고 말을 톡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얘기 엄청 많이 했죠. 둘이서 서로 서운한 점, 바라는 점, 고쳤으면 하는 점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심지어 각서를 쓰고 5, 6개월 지난 후에 각서 얘기 끝내면 지나간 얘기 그만해라. 내가 이거 진짜 지킬 줄 알았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이없었습니다. 하대 때리지 그랬어요. 줄에 펴고 싶었어요. 아니 잊지 못할 사람이랑 일하느라 힘드셨겠어요. 가뜩이나 대표도 마시겠는데 직원 수도 줄어서 어떻게 일하신 거예요? 정말 힘들었죠. 네. 4명이서 하던 일을 2명이서 하니까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제가 그래서 7개월 동안 기본 주 6일 근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 7일씩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그만두시게 된 거죠? 결정적인 계기는 그 대표님이 알바생을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예요. 아니 그 알바생? 설마? 그렇죠. 사람 아니네. 나는 지금 회사 살리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자기가 쓴 각서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팀워크를 깨뜨리게 된 그 원흉, 그 여자를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이건 나를 존중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쵸, 빡치죠. 개빡치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남아있던 정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쓰레기 짓을 해서 결국 퇴사하게 됐습니다. 약속했다면서요. 근데 또 어떤 쓰레기 주시셨죠? 이제 가장 큰 거는 횡령입니다. 회사 돈 3,500만 원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스타트업한테 3,500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쵸. 그걸 가져다 쓴 명목이 본인 부모님 임대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가져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돈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대단하네. 또 열받는 건 뭐냐면 원래 자금 입출금 담당이 저였어요. 1차 통수 사건 이후에 갑자기 저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돈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빼란 거예요. 저 과장이 뭐야? 격반하장 오지죠. 그 일뿐만 아니라 그 1차 통수 사건 이후에 자리를 비울 때마다 컴퓨터 모니터나 컴퓨터 잠금을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열받죠. 왜냐면 속은 건 우린데. 그러니까 우리 지가 소송한 것처럼 말해. 그렇지. 마치 자기가 속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막 보안 이런 걸 다 숨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씁쓸했죠. 이게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죠. 그런 도둑놈 같은 행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같은 짓도 했습니다. 뭐죠? 아직 대학생이어서 업무 시간에 주 10시간씩 수업을 들어요. 아니 직원도 아니고 대표가? 대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일 안 하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쳐요. 네. 그러면 7월, 8월에는 자기가 수업을 듣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미리 말을 해야죠. 미리 말을 안 하고 9월 1일 날 개강하는 날 딱 통보해 주더라고요. 와... 쓰레기네. 그때부터 엄청 헷갈렸습니다. 네. 지금 내가 다니는 곳이 회사인지 동아리인지. 시바님 회사가 아니라 동아리 있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동아리보다 못하죠. 고등학교 창업 동아리도 이러진 않을 겁니다. 아니 이래서 괜히 쪽기업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되기 싫으면 기억하세요. 또 국소기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국소기업의 상징 뭡니까? 임금 체납입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직장인한테 빚과 소금인데. 저희도 임금 체납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새로 오신 직원분이 첫 달 월급을 못 받으셔서 네. 혼자 끙끙 앓다가 아 참. 이제 대표한테 말을 못하고 저한테 살짝 여쭤보시더라고요. 첫 달 월급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표가 급여 이체하는 걸 까먹었답니다.
아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네. 왜냐면 우리 직원이 3명이었거든요. 네. 저, 대표, 직원. 근데 저랑 대표님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꼬박 까먹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꼭 그런 인간들이 자기 월급은 절대 까먹지 않아요. 절대 안 까먹죠. 그래서 그분은 밀린 월급 받고 3일 뒤에 퇴사하셨어요. 그거 말고도 지각한 적 많다면서요. 무단지가 엄청 많았죠. 하루는 직원분이 말씀을 안 하시고 15분 늦게 오셨어요. 네. 그때 카톡을 엄청 내시더라고요. 미리 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청 뭐라 했는데 본인은 그 다음날 설마. 늦잠 자다가 1시간 반 있어요. 와 진짜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조용히 넘어갔겠네요. 그때는 조용히 넘어갔어요. 내로남불 싫어한대요. 내로남불 오지죠. 혹시 또 다른 일 있었나요? 또 있어. 저희가 업무 촬영차 변호사님을 섭외한 적이 있어요. 네. 직원의 지인으로 지인 찬스를 써서 무료로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촬영 루트를 잡았는데요. 대표님께서 15분 늦게 가고 촬영 장비 안 챙겨가서 그분 장비 쓰고 헐. 그래서 촬영 저희가 돕는 내내 변호사님 얼굴 완전 굳어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됐죠? 그 뒤로 그 직원분은 변호사님한테 절연당했고 3주 뒤에 퇴사했어요. 아니 또 피해자. 아주 대단한 대표님이셨네. 대단하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과 문자 보냈어요. 변호사님이 조금 기분이 나쁘셨는지 익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 하면서 자기가 그 변호사보다 끈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과 문자 답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이 끝나는 거 그럼 쥐가 잘못된 거? 약간 내리고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서 일을 했습니다. 그니까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2년 동안 일하셨죠? 제정신인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러면 시간이 나온 뒤에 회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직원들 줄반스런 해가지고 지금은 혼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게 놀랍네요. 그 전에 회사는 어땠죠? 그래도 회사가 직원들 월급 줄 만큼 매출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미지 좋았습니다. 그 대표님이 공중파랑 케이블에 여러 번 출연을 해서 이제 이미지도 좋고 그래요? 그 정도면 저도 아는 사람 아니에요? TV에서 봤을 수도 있겠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젊은 창업가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러네요. 사람의 겉모습이 다르다는 걸 체험을 하셨겠네요. 완전 다르죠. 사실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당한 거죠. 그 모습에 속아서 들어갔다가 이제 속사정을 알고 나오게 되는 거죠. 시아님은 회사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도 회의적입니다. 이 안 되는 조직의 특징이 네.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갈리고 주먹 구구시로 운영된다는 거거든요. 거기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정직원분을 3분 채용했었는데 근속연수가 한 분 3개월, 1년, 2달 반 그리고 다 나가셨어요.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약간 안타깝네요. 아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 회사 정보를 말하려고 하신 거. 아니요 말할 뻔 순간 말할 뻔했어. 또 그런 피해자가 안 생겼는 마음이 인터뷰 하는 건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메일 주시면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사도 나갈 때까지 다녔어요. 아니 약간 이분 의리가 있으시네. 근데 그 회사도 5년 된 스타트업이었고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유명했어요. 근데 직원들 중에 근속연수 1년 넘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도망가나 봐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죠? 이 일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거. 그치. 그래도 이제 10년 넘은 친구였고 배신 당했을 때 제일 슬펐던 거는 그 행위 자체도 슬프지만 아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정말 슬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어요. 그쵸. 서로 거리 두고 눈치 보고 정말 좀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리어를 잃은 거. 내 잘못이 아니고 남으로 인해서 나의 커리어가 망가졌다는 게 제일 화가 났죠. 저 같아도 빡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저를 위해서였다면 더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았을 텐데 이게 또 그런 상황 되면은 억울해서라도 못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배운 점은 너무 많죠.